월드 해피네스 리포트란 보고서가 유엔에서 매년 나옵니다. 146개국 상대로 행복도 조사를 합니다. 올해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핀란드, 두 번째가 덴마크, 세 번째가 아이슬란드, 네 번째가 이스라엘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람이 10등 안에 다 들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한국은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나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행복도 조사를 하면은 57등입니다, 원래. 57등. 저 뭐 니카라과라든지 남미에 독재국가하고 비슷해요. 이거,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저는 이스라엘을 장기간 취재를 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취재를 한 경력이 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많은 입장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행복하냐? 자주 국방을 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군 도움을 받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 힘으로 싸웁니다. 이스라엘에 한 30년 전에 취재하러 갔더니 군사 전문 기자라는 사람이 저를 만나니까 한국은 서울 한복판에 미군 기지가 있지 않느냐고.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은 국민들이 반드시 타락합니다. 라고 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우리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 도움을 절대 안 받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핵무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핵폭탄이 몇백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당당한 거예요. 내 생명, 내 가족, 내 직장,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처럼 그건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준다. 우리 핵 개발할 필요도 없다. 미국 핵우산 쓰면 된다. 이러면서 반미운동이나 하고 반일운동이나 하는 사람과 그 심보가 다르잖아요.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 책임하에 희생하면서 싸워서 지키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미국에 떠넘겨버리고.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하는 거죠. 불평불만, 사소한데.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못된 소리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헬조선이라고. 이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헬조선? 헬조선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마음. 요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요리조리 빠지고 남 탓하고 제목 챙기는데 혈안이 되면은 그게 불행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처럼 저런 전쟁 나면은 외국에 유학했던 사람이 전부 다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비군들이 꼭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역과 같이 싸웁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우리처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밑에서 오늘 어디서 데모합니다. 학생들이 뭐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어느 날 박 대통령이 아주 냉소적으로 야,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는 데모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한미동맹이 있으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화염병 던지고 불 지르고 해도 나라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이 보수라는 사람도 내가 굳이 앞장서가지고 저 나쁜 놈들 때려잡겠다고 몽둥이 들고 나갈 필요 없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간첩이 좀 있으면 어떠냐? 주한미군이 없으면 간첩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막 행동을 할 텐데,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뭐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뭐 간첩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저는 간첩을 친구로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간첩을 친구로 보지 않습니까? 민노총 지도부 중심에 북한의 간첩망이 들어왔다고 해도 민노총을 친구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면. 무슨 테러가 나면은 테러 일으킨 사람 추적하기 위해서 국가가 암살자를 만들어가지고 몇십 년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이번에도 하마스가 1,5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을 죽였으니까 하마스 병력이 3만이라고 그러는데 저거 다 죽을 겁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그러면은 주한미군 한미동맹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게 그러면 나쁘다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좋기만 한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70% 정도는 좋다고 봐요. 저는 30%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비겁해진 것, 이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은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에 카터가 철군하려고 할 때 속으로 주한미군 철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제대로 자주국방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런데 카터가 미국 안에서 말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철군하지 않았어요. 카터가 그때 주한미군을 빼버렸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핵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국에 좌익 세력, 종북 세력, 간첩들 설치지 못했을 겁니다. 사형제도 유지했을 거예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살인범도 사형시키지만 반역자도 사형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방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지금 위기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보수가 국방을 포기한다면은,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면은, 그거는 헛겁니다. 헛개비입니다. 그건 헛개비. 뭐가 증거냐 하면, 북한이 핵무장 했는데도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국 보수 세력이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안보를 포기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좌우 대결이 지금 보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30%예요.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35%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사실은 좌파인데 한 27% 정도 돼요. 한때는 보수만 단결하면은 뭐 대통령 당선시킬 수 있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든지 대통령 선거든지 당선시키려면은 보수, 중도, 그리고 젊은 층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 9일에 0.74%포인트, 24만 표 차이로 됐습니다. 아슬아슬했죠.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어요. 특히 그 사전 투표하지 말자는 운동 벌이던 사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던데 내년 총선에 가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하면은 그거 딱 민주당 도와주는 겁니다. 사전투표는 이틀에 한 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투표 하루. 그럼 3일 동안 자기 편한 날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이틀 빼고 본투표만 하자 그러는데 그날 본투표 하는 날 뭐 몸이 아프다든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어젠가 문화일보 광고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 한다고 신문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읽어보니까 보수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보수가 이런 짓 하고 있으면은 민주당 도와주는 건데 음모론에 휩쓸려가지고 누가 누구를 지금 돕는지도 모르고 아니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그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민주당을 검찰에 고발하든지 민주당사 앞에서 막 애워사든지 해야 되는데 같은 보수끼리 국민의힘 윤석열 규탄대회하고 앉아있는 이런 보수는 바로 안보를 포기하니까 이런 관념의 유희에 빠져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누구를 지금 돕는지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좌파도 음모론 퍼뜨리는 거 아니냐? 뭐 좌파나 우파나 똑같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릅니다. 좌파가 거짓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좌파의 행동은 권력을 잡기 위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딱 목표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을 속여가지고 정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잡은 정권은 안 놓치겠다는 겁니다. 좌파는 모든 게 권력입니다. 권력. 근데 우파는 그런 계산도 없이 하니까 선거에서 지는 방향으로 계속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